대표님, 네. 제가 GV70을 팔고 5, 6천만 원대 차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야, 어그로 무지하게 끌고 있어요, 지금. 네. 난리 났어요 지금. 곧 지커 7X 들어온다던데. 그렇지. 에어서스 달린 거. 그거는 어때요? 일단 하나 얘기해 주자면은 중국 차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 BYD 차량 들어올 때만 해도 막 중국 차라고 악플 엄청 달렸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들이 막 들어오는데 지금 막 인기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중국 차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야, 지커 7X가 일단 요 지리 자동차에서 만든 완전 프리미엄 차거든요. 거기에다가 막 에어 서스펜션, 자동문, 뭐 냉장고 들어가지, 거기다 D열 모니터에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도시락의 모니터 들어가지.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일단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최 PD한테. 일단 차량 크기 같은 경우가 전장도 뭐 4825, 전폭도 1935로 딱 겨냥하고 있는 차가 뭐예요? 완전히 모델 Y나 현재 우리나라의 1등인 소렌토를 경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국내 출시를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언제 출시한다는 얘기는 없고 홈페이지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지커. 그래서 거기서 좀 정보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이 차가 지리자동차가 개발한 SEA 플랫폼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 차가 뭐가 특징이냐면 이게 800V 고전압 아키텍처 기반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10%에서 한 80%까지 충전을 하는데 10분 내에 시간밖에 이제 안 걸려. 이제는 어디 가서 우리 전기차 충전 80%까지 뭐 20 몇 분 걸립니다, 뭐 30분 이내 걸립니다, 이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빠르네요. 이게 후륜 모델, 그다음에 후륜 롱레인지 모델, 그리고 이제 4륜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들어올 것 같은데, 후륜 싱글 모터만 해도 일단 마력이 421마력. 와. 근데 아쉬운 거는 제로백이 한 6초 정도. 그러니까 마력 대비에 제로백이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고성능을 원하는 분들은 이제 4륜 모델로 가야 되거든요.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648마력에 이제 제로백 3.8초. 요게 이제 좀 고성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차로 좀 경쟁 모델을 보면은 기아의 EV6, 뭐 아까 얘기했던 테슬라 모델 Y라든지, 그냥 일반 차로 치면 소렌토, 산타페, 제네시스도 좀 넘봐요. 이제 GV60이나 GV70 전동화 모델. 근데 디자인이 진짜 마음에 들던데요? 자주 안 보는 디자인 되게 좋아하잖아요. 새로운 디자인. 이게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출신의 스테판 질라트가 이제 여기서 디자인을 새롭게 하게 됐는데, 디자인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성가면을 부드럽게 이어줘서 뭔가 아우디 느낌이 좀 떠오르지 않아요? 벤틀리 느낌도 살짝 나고. 저는 그런 느낌 나더라고요. 네. 링컨이나 노틸러스. 노틸러스 느낌? 그래서 이게 뭔가 깔끔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게 전면 후드만 봐도 크렘쉘 디자인의 후드와, 그리고 뭔가 파워돔 같은 게 살짝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디자인의 파팅 라인이 없이 되게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우디스러운 느낌이 확 나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앞에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그 위에 DRL 램프가 있고요. 또 그 위에 스타게이트 라이트 바라는 게 새롭게 들어가게 돼요. 이게 뭐냐면 단순한 주간 주행 등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나 그래픽 같은 걸 다 여기다 투영할 수 있거든요. 내 원하는 대로. 한국에 들어올 때는 아마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국에서는. 그 밑에 이제 DRL 램프가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못 봤던 그 청록색 불빛이 들어온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이드 미러 밑쪽에도 이제 청록색으로 불빛이 쫙 가게 되는데, 이러면 현재 이 차는 자율주행 중이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아마 자율주행은 안 될 거예요. 왜요?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라이다 기능이 빠져서 들어오게 돼요. 전면 유리 위 바로 위 루프 라인에 라이다 센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빠져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살짝 고민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추후에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걸 받아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중국에서 들어온 테슬라 모델 Y 왜 사요? FS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곧 이게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요 지커 7X는 전기차로만 봤을 땐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차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매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추후에 업데이트를 기대해 볼 수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당장 샀을 때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되는 지커 7X가 들어왔어. 그럼 지금 사서 그럼 나중에 중고차 가격이 어떨 것 같아요? 좀 폭락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어쨌든 그래서 내가 좀 신중하라고 한 얘기예요. 자율주행이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그래도 우리가 자율 주차는 되잖아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아예 내가 타고 있을 때 테슬라처럼 버튼을 눌러서 자율 주차가 되는 거와, 두 번째는요, 옆에 버튼을 누르면요, 내가 이 버튼을 누르고 차에서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내린 다음에 자율 주차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 게 좀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게, 우리나라 주차폭 좁아요. 자율 주차 멋있게 했어. 결국에는 내릴 때는 옆에서 응차, 가고 빠지지. 응차, 이렇게 내려야 될 가망성이 높은 거예요. 미리 내려서 주차하면 마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은 당연히 들어오게 될 거예요. 하여튼 이 자율주행 표시 청록색 램프가 최초는 아니에요. 맨 처음에 이제 벤츠에서 EQ 시리즈 들어올 때 자율주행 레벨 3 이거 인증받으면서 벤츠에 최초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급해? 왜냐면 그렇게 패스트푸드만 먹으니까 이렇게 벌써 100kg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인신공격을.
그리고 밑에 부분 보면 전면에 액티브 에어 플랩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배터리나 모터 냉각하고 싶을 때는 이제 플랩이 열렸다가 그다음에 이제 공기 저항 줄일 땐 다시 닫히고 뭐 이런 기능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런데 조금 단점이 프렁크가 좀 작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 좀 서류 가방 들어갈 정도? 뭐 요 정도로 좀 작다. 옆모습이 좀 굉장히 유려하게 되는데 일단 카이엔 기본형 아시죠? 쿠페 말고 카이엔 기본형을 살짝 눌러놓은 모습이랄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쿠페형과 일반형 중간에 있는 근데 옆모습 생각보다 많이 이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윈도우 파팅 라인이 없어요. 내가 이걸 좋아하는 게 뭐냐면 레인지로버 보면 파팅 라인이 없잖아요. 그쵸. 윈도우 파팅 라인 그게 없어서요. 바로 면에서 파팅 라인 없이 바로 윈도우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요런 라인들이 굉장히 좀 유려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공기 저항 때문에 이제 도어 캐치 같은 게 숨겨져 있고 그리고 문을 열면 프레임리스 도어로 돼 있어가지고 뭔가 스포티한 느낌까지 내고 있거든요. 우리 카포분들이 환장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채피디가 가장 궁금했던 이제 측면 손잡이를 보면은 7 시리즈 같이 자동문 개폐 도어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7 시리즈 같이 딱 문이 열리게 되는데 앞 도어는 66도까지 열리거든요. 그래서 타기 굉장히 편안한데 중요한 게 뒷도어 있잖아요. 이건 100도까지 열려요. 100도? 네, 이제 사람이 탈 때라든지 특히 카시트 같은 거 설치하거나 이랬을 때 2열에 탈 때 굉장히 편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짝 쿠페형 느낌이 살짝 난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차들이 장점이 뭐냐면요. 트렁크 문을 열 때 보면요. 차가 루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좀 누워요. 그럼 트렁크가 여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 열릴 때 트렁크 문이 짧아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벽이 있을 때 트렁크 문 열기가 좀 쉬워요. 후면 같은 경우도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일자형 테일램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위에 루프 스포일러까지 달려 있어서 뭔가 스포티함과 프리미엄을 전체적으로 다 챙겼거든요. 그 트렁크 용량도 안에 보시면 이제 540리터 정도, 골프백도 실을 수 있을 정도, 패밀리카로도 좀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요 가격대에서 전동 폴딩이 다 돼. 버튼으로 눌러서 와. 6대4로. 야 무슨 요 가격대에 벌써부터 뭐 프리미엄적인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혹할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밑에 히든 스페이스도 두 곳이나 있어서 물건 적재하기엔 굉장히 좋다. 일단 또 실내 같은 경우가 대박인데 그 우리가 필랑트 같은 경우 요번에 했을 때도 굉장히 차 잘 만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위에 션세이드 같은 경우는 따로 옵션으로 또 추가를 해야 됐잖아요. 얘는 이제 전동식 션세이드가 돼 있어서 완전히 개방을 시켜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따로 내가 아우 햇빛 너무 세 여름에 이럴 때는 이제 버튼으로 해서 쭉 문이 닫히게끔 이렇게 기능도 다 돼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 2열에도 통풍, 열선, 마사지 시트 이게 다 들어가게 돼. 와. 2열에도 도시락 부분에 여기도 모니터가 들어가거든요. 아니 이거 솔직히 가려면은 우리나라 차 거의 뭐 1억 넘는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그니까요. GV70만 해도 인절미 뚝딱 내려오잖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앞에 가운데 센터 콘솔에 냉장고가 들어가게 돼. 에? 예, 요 냉장고도 내가 온도 조절까지 다 가능하게끔. 2열에 또 요게 모니터까지. 아니 그냥 뭐 플래그십이야. 차 크기 작은 플래그십 차를 내놓은 거예요. 중국 거기 때문에 중국 OTT 같은 걸 다 나오게끔 되거든요. 제네시스 할 때 가장 많이 넣으라는 옵션이 엔터테인먼트 옵션이잖아요. 300만 원짜리. 그거만 넣어도 모니터도 크고 거기서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OTT를 다 즐길 수 있잖아요. 요것도 일반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서 한국 거로 들어오게 될 때는 웬만한 OTT 기능 이런 게 다 탑재해서 들어올 거거든요. 시트 같은 경우도 모나코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BMW XM 찍을 때 뭐가 특징이었어요? 시트가 만지면 부들부들하고 푹신푹신하거든요. 이게 코팅이 좀 얇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부들부들하고 얇은 시트로 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근데 요건 제가 실제 또 앉아보고 한번 판단을 할게요. 그러니까 요번에 지커 7X 나오면 불러주세요. 저희가 가서 한번 제대로 촬영해 볼게요. 열심히 찍겠습니다. 그리고 HUD가 미쳤습니다. 이제 HUD가 여기 36인치로 AR로 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앞에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정보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뭐 과속 카메라 이런 것까지 다 뜨게 되지만 중요한 거는 실제 차선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현재 중국에서는 자율주행을 할 때요. 이 차가 몇 차선에서 어떻게 움직였냐 이런 것까지 다 나오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거 왼쪽 깜빡이 켜면요. 그 깜빡이 화면이 이게 HUD에 나와요. 그 화면이 내가 아까 고개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니까. 네. 그러니까 여태껏 나온 HUD 기능 중에 이게 그대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거의 뭐 최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13인치 계기판 요게 나오고 옆에는 이제 16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오게 되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뭔가 시각적인 이런 디자인보다는 편리성, 편의성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지커 7X도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하나 프리미엄 같은 특징을 뽑자면요. 그 디스플레이 밑에 그 피아노 버튼 아시죠? 그런 식으로 뭔가 고급스럽게 물리 버튼을
버튼을 넣어놓은 거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6인치 그 센터 디스플레이 통해서 거기서 이제 문 열고 닫고 자동으로 이것도 다 되고요. 위에 선쉐이드 개폐하고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 접고 열고 트렁크 열고 이런 것까지도 그 안에서 다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OTT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이제는 뭐 모니터 하나에서 모든 거를 이제 해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도 이제 21개가 들어오게 되는데 기존에는 지커가 야마하 스피커를 이용했었어요. 지금은 지커 사운드 프로라는 시스템을 탑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들어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까지 이게 다 탑재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21개 스피커를 각각 따로 또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스피커에도 또 진심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채피디도 되게 음악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딱 맞춘 거죠. 와, 장난 아닌데. 귀에 살만 빼면은 더 잘 들려. 귀살? 귀멸의 칼 말고 귀살. 하여튼 2160W거든요, 출력이.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출력 아닌가. 그리고 뭐 위쪽은 뭐 스웨이드 루프로 해서 이제 고급 차에 들어가는 뭐 그런 것도 다 들어가게 돼 있고요. 2열에 션쉐이드 있죠, 2열 창문. 그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고, 테슬라 같이 그 라이트 벨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무드 있게 딱 불빛이 나오게끔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빠진 옵션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근데 이제 에어서스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휠 같은 경우도 기본형만 해도 20인치 휠이 좀 달려 있어요. 근데 에어서스는 아직 이게 후륜 모델 기본형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사륜 모델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후륜 뭐 롱레인지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지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채 PD한테 그래도 좀 한 번은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했던 게 자율주행 문제예요. 이 차 지커 7X가 당연히 중국에서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거의 최강의 차죠. 중국에서는 자율주행까지 다 되잖아요. 거기는 이제 하오한 자율주행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FSD보다는 조금 떨어진 자율주행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제 지커에서 나오는 이제 9X 요 차는 한층 더 발전된 자율주행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라이다 센서가 빠져서 들어와요. 자율주행 빠진 수동차라고 할게요. 수동차로 지금 최고예요. 없는 옵션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전기차를 구매한 이유는 자율주행이거든요. 그쵸. 라이다가 빠졌어. 나중에 업데이트로 안 될 거 아니에요. 테슬라 모델 Y는 추후에 될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사는 건데 얘네가 뭐 2, 3년 후에 우리나라에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처럼 채피지처럼 이거 너무 좋은데 하고 샀어. 그때 어떻게 되겠냐고.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그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좀 더 고민을 해봐라. 그런데 자동차로만 치면,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빼고만 이 차를 보면은 안 살 이유가 없어요. 호주에서도 지금 이 차가 있거든요. 호주 거 후륜구동 싱글 모터를 먼저 보면요. 거기에는요. 일단 스피커가 10개만 적용이 돼.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빠졌어요. 그리고 마사지 시트도 빠졌어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안 나와. 그러니까 기본형 모델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헤드업 빠졌을 때 좀 굉장히 메리트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 좋아하잖아요. 굳이 뭐 자동문, 뭐 마사지 시트 없어도 돼. 10개 스피커 사실 뭐 막기 많아. 없어도 되는데 HUD는 나 무조건 기본 모델에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가격이죠. 일단 중국에서 지커 7X 후륜구동이 22만 9,800위안이에요. 그럼 우리 돈으로 치면 4,853만 원이거든요. 근데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우리가 모델 Y가 중국 거보다 좀 싸게 들어왔잖아요. 제 생각에는 좀 더 비싸게 들어오면 한 5,200만 원 돈이고 이거보다 싸게 들어온다면은 자율주행이 안 돼도 좀 잘 팔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예상 가격은 한 5천만 원 전후반 요 정도고 롱레인지 가격이 뭐 24만 9,800위안 뭐 우리 돈으로 5,275만 원 그리고 사륜 모델이 26만 9,800위안 우리 돈으로 한 5,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모델 예상은요 5,000에서 한 5,300만 원 정도 사이 요 정도 예상이 되고요. 사륜 모델 같은 경우는 한 6,500만 원 선 이 정도 예상이 돼서 모델 Y 롱레인지랑 좀 비슷한 가격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자동차의 옵션과 편의성 뭐 에어 서스펜션 이런 거 다 따졌을 때도 최고 가격이 예상이 한 6,500만 원만 된다고 해도 이건 정말 미친 가격이거든요. 진짜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채피들 또 에어 서스펜션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잖아요. 그니까 지글치고보다 싼데 에어서스가 그렇죠. 그것도 전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가변식 댐퍼, 뭐 에어서스, 냉장고, 뒷좌석 뭐 후면 모니터라든지 마사지 시트, 뭐 21개 스피커, 뭐 16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등등이 어떤 급에 들어가고 이런 건 정확히 나온 거는 없는데 아마 사륜 모델에는 다 들어가고 에어서스나 뒷좌석 후륜 모니터 요 정도는 아마 옵션가로 넣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BYD에서 나온 C라이언 7 같은 경우가 4,49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일반형이랑 비교해도 C라이언 7이 한 500만 원 이상 싸요. 그리고 모델 Y RWD가 또 4,999만 원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옵션은 확 떨어지지만 테슬라라는 이런 네임 밸류와 추후에 나중에 나도 FSD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또 이런 메리트가 있죠. 근데 이 7X는 이제 라이다가 빠져서 들어와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까? 못하겠지? 못할 거야 아마. 하지만 차로만 봤을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옵션
이 말도 안 되는 가격 이런 걸로 들어오기 때문에 최 PD가 나중에 뭐 시승해보고 다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향후 2, 3년 안에는 웬만한 모든 차가 이제 다 자율주행이 되게끔 만들 텐데 현대기아도 마찬가지고 이랬을 때 지금 사면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최 PD가 원하는 차긴 맞아요. 맞아요. 옵션 다 들어가고 없어. 뺀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차끼리도 문제지만 이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잘 나가는 국산 차들 있잖아요. 뭐 소렌토, 뭐 산타페, 팰리세이드 이제 이런 차들 진짜 위협인 거예요. 이제 국산 차도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거 자체적으로 뭔가 좀 개발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현대기아에서도 지금 가만히 있진 않겠죠.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면은. 그래서 1위 탈환 당할 것 같은 소렌토도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테슬라처럼 카메라로 전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이제 샤오펑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차가 좀 많이 기대가 돼요. 26년도에는 국내에 또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차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는 진짜로 자율주행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중국 차의 엄청난 파워 때문에 이제는 막 독삼사가 옵션 장난질 치잖아요. 특히 국산차도 옵션 장난질 치잖아요. 중국차한테 먹혀요. 다음에 또 새로운 저희가 또 전기차 정보를 또 갖고 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요. 모든 자동차 유튜버들이 이걸 털고 있어요. 또 이걸 털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준 최 PD 고마워요. 차 안 바꾸면 나중에 칼 맞을 것 같아. 어떻게 이상 재벌이었습니다.